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수다의 발빠른 시황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거래소는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추가 상승을 하면서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왔죠. 이러한 부분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형주 단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현상, 이런 현상 안에서 지수는 박스권 안에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 혹은 테마주들이 활기를 치면서 그들 쪽으로 매기가 옮겨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 현상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나스닥이 상승했고 다우지수와 S&P 500은 하락했죠.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 이상한데. 금리가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스닥이 올라갔어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갔는데 다우지수 S&P가 떨어졌어요. 이전과 다른 양상이죠. 이걸 뭐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7.5% 건드렸어. 8%? 그 이상?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 그러면 더 올라가더라도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 못 올라가겠네. 이런 예상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장중 동향을 보면은 중국 증시가 갑자기 쭉 올라갔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요. 1% 장 초반에도 쭉 올라갔다가 장중 변동성을 겪다가 다시 1%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에서 좀 유동성을 회수하는 전략을 쓸 것 같다. 그리고 쓰기도 시작했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을 보여줬어요. 인민은행에서 1년 만기 최우대 대출금리, 뭐 영문자로 얘기하면 LPR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동결시켜 버렸어요. 시장 예상치는 야, 이거 유동성을 좀 옥죄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을 동결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난 금요일 하락했는데 오늘 바로 제자리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활기를 넣으면서 상승을 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게 상승, 그렇게 뭐 조정도 심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 오늘 수출입 통계가 나왔는데 반도체 13%, 승용차 13%, 석유 제품 12%, 예, 증가를 했습니다. 양호했어요. 우리나라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해운주, 그 다음에 건설기계, 철강, 그리고 건설주들이 상승했어요. 물론 대형주단에서도 이제 등락을 거듭을 했는데 특징주로 이들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특징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었던 해운주부터 잠깐만 보죠. 해운주 HMM 다들 아시죠?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HMM 물류대란 막자, 초대형 컨테이너선 1호선 누리호 조기 투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저는 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다음 뉴스 한번 보시면은 펜오션입니다. 벌크선 운임지수가 두 달 새 47% 쑥, 신바람난 펜오션, 대한해운 이렇게 돼 있죠.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를 써 나가고 있는데 컨테이너선을 주로 사업 영역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 운임이, 해운 운임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 중이고요. 지금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요, 펜오션 그리고 대한해운, 이들 종목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BDI 지수, 건화물 운임 지수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HMM보다는 펜오션을 탑픽으로 꼽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포스코 화면 보시면은요, 5%, 동국제강 5%,
현대, 제철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었느냐라고 보면은요,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실적 기대감이 일단 있는 건데요. 실적 기대감. 어떤 실적 기대감일까요? 제가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제철소 제재를 가하고 있죠.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철강석은 하락해요. 중국에서 소비가 적으니까. 다만 철강 제품은 모자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제품이 상승할 겁니다.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철강주 상승했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중에 또 한 테마가 있죠. 건설 기계 쪽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오늘 상한가 가까이도 갔었는데요. 종가로는 22% 상승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분할 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 구조 재편을 한다는데요. 즉 두산 인프라코어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사업회사, 굴삭기 지게차 이것을 만드는 사업회사, 그리고 목욕 형식인 투자회사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러한 구조적인 무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치.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오늘 22% 급등했는데 단기 급등에 따라서 내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SOC 사업 관련 수혜주, 그리고 각종 인플레이션 수혜주죠. 광산 개발하려면 이러한 지게차라든가 아니면 굴삭기가 필요하니까 그 기대감에 한 번에 된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진성 TEC, 아주 조정 좋죠. 미국의 캐터필라 납품을 대부분 하고 있고 두산 인프라코어에도 납품을 하고 다 납품을 합니다. 아직 미국 공장은 팽팽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숨고르기인데 참고하셔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두산중공업도 오늘 특징주로 잡아볼 수 있어요.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하락 추세대를 벗어났고 전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추세 전환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두산중공업이 주식회사 두산으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았어요.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뉴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장부가 깨끗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상승 마감했고 윗꼬리는 좀 달았지만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가져가도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두산 퓨어셀을 자회사로 완벽히 편입을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여전히 호재거리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월요일 잠시 후 7시부터 생방송 라이브 이번 주 핫할 뉴스 프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요. 이번 주 어떤 테마가 움직일 건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세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